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노팡님이 비트코인 의견 주신 부분, 그리고 레이킴님이 또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보고, 박필부님이 리플 의견 주셔서 그 부분 보면서 리플 차트와 이제 비트코인 차트 현재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도미넌스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한 3분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테더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주황색 차트인데 뭐 크게 발행량이 늘어난 모습은 보이고 있진 않지만 뭐 미미하게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미미하게 살짝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지금 8,500달러 이 저항이 돌파가 될 때 비트코인 거래량도 실리면서 테더 발행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우선 그 차트, 이건 테더 차트는 지울게요. 이제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어제 장중에 8,000달러를 찍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이제 9월 25일 왼쪽 팔 만들 때 이제 급락 나왔던 이 아래 꼬리 이제 길게 달고 반등했던 이 자리가 이제 8,000달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이제 박빌부님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채널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인 8,000달러를 맞고 어제 반등을 해서 현재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돌파는 못 시켰어요. 좀 더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일단 8,500달러를 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8,000달러를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8,000달러를 깬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락 채널 범위 안에서 저는 이제 움직여 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 저점이었던 이 7,700달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과는 다른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보고, 지금 아직 방향성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일단 이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다. 단기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리플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 이제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의견 주신 분들 노팡님하고 레이킴님 이제 의견을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팡님이 먼저 의견 주신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대충 그린 삼각형 또는 채널 상단을 돌파해야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차트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그림 이제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제 윗꼬리를 제외한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어 줬습니다. 큰 삼각수렴을 만들어 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 자체가 지금 이 추세 라인, 이 윗꼬리를 제외한 이 추세 라인을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1,700달러를 넘지 못하는, 뭐 1,700달러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일단 그림 그려주신 걸로는 뭐 9,500달러를 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다시 내려와서 채널 바닥 7,500달러까지 내려온 이후에 올해 연말쯤 가서 이 추세선,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노팡님 의견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레이킴님이 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예, 죄송합니다. 레이킴님이 이제 의견 주셨는데, 요즘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좀 겁나긴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올려주신 영상을 이제 보니까 알레시오라는 이제 분의 영상이에요. 예전에 이제 그 구독자분 중에 닉네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분 보고 저도 이제 구독을 눌러놨었는데, 이번 영상을 이제 보지 않고 레이킴님이 이제 올려주셔서 영상을 이제 쭉 훑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 알레시오 이분 의견은 지금 이 모습이 이 라인 브레이크 이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모습이 2017년도 말 그리고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이때 이제 쌍봉 찍고 이렇게 빠졌던 이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이때가 $10,000
일 때 이렇게 이제 차트를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는 걸 본다라고 하면 이후의 그림은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아마 이 지금 빨간색 추세선 그린 이 추세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차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 차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그림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지금 이제 이 2017년도 말 고점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긴 한데 그림 자체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이 2017년도 말 그리고 지금 그림을 이 전체 그림이 지금 이미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4시간 봉에서 이게 이제 2017년도 말로 보고 있는 거죠.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말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11월 15일 하락했고 올해 초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올해 초 시간을 보내서 지금 위치가 올해 한 3월 위치라고 하면 2019년도 3월 위치라고 하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상승해주고 4,200달러 돌파해서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봤던 그 알레시온가요? 그분하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림은 위치는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지만 아예 생각은 또 이제 방향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분은 지금 이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습이 아까 이제 그 라인 브레이크 그 차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받아서 뭐 채널 바닥까지 뭐 6,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안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총 차트도 그렇고 알트도 그렇고요. 시총 차트는 이미 이제 바닥에 있다. 시총 차트도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차트가 추가적으로 조정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총 차트는 이미 채널 바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60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도 이 360선을 깨는 모습을 이제 보이진 않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알트 시총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채널 바닥에 있는데 하락세 규형 돌파하고 깊게 눌러준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그렇기 때문에 알트 같은 경우 이제 대형 알트 특히 리플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21선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후 영상에서 링크 차트 이제 리플 차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상승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더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좀 큰 그림에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 채널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그 알레시오라는 분이 봤던 위치와 지금 위치를 이제 비교해 보신다라고 하면 모양은 그 라인 브레이크로 봤을 때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양으로 봤을 때는 모양으로 봤을 땐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채널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2017년도 말 위치는 채널의 4분의 3 라인에 위치한 거고요. 지금 위치는 채널 바닥에 있는 겁니다. 채널 4분의 1에서도 바닥까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닥에 이제 근접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위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과 이평선의 위치를 주봉 이평선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렇게 이평선들이 완전히 정배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거의 등간격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를 난지 6월 달에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고 지금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주와 50주 골든 크로스 만든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냐? 한 사이클 상승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13년도, 2012년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주, 50주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번에 큰 상승 사이클,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는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6월 달에 이렇게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시장이 다시 꺾여서 내려간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한 사이클의 상승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림 자체를 지금 2012년도, 13년도 이 그림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2012년도, 13년도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정의 모습은 2파 조정의 모습이 아니라
사파 조정의 형태로 될 거다.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차트를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스토캐스틱 차트를 봤을 때 주봉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스트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이죠. 지금 스토캐스틱 보시면 내려왔네요. 내려와서 20까지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이 위치를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사파 여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사파 조정의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파 조정의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채널 4분의 1이니까 지금 이제 이 2012년도 8월달, 9월달 이 1파 상승, 2파 조정 위치로 보고 있고, 조정의 모습은 사파 조정의 형태를 띨 거다. 스토캐스틱에서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채널로 그려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알레시오 그분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 모양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고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채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위치 파악이 정확히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지금이 비트코인이 싼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 ETF가 승인된 이후에 2003년도 3월달 그 이후에 금 차트 움직임, 그때도 이제 금 차트 채널 4분의 1에서 상승해서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던 이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9월 23일 100도 오픈하고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은 이후에 저는 다시 상승 그림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총 차트는 이제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미노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그 모양만 딱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게도 보이지만, 또 도미노스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시장이 여기서 빠지기보다는 알트도 이제 펌핑이 나오는 상승 초입부에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서 빠지기보다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 지금 차트 위치는 2017년도 3월달 위치로 이제 보고 있죠. 지금 도미노스 차트 오늘 의견을 이제 드릴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도미노스가 한 차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록색 이 추세선 상단까지 한 차례 이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때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때 쌍바닥 찍고 올라와서 여기서 한번 올라와주고 꺾일 거라고 봤는데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오면서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 이평선들을 보시면요, 이평선이 지금 완전히 역배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200이평선과 이 360 이평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만들어지기 직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한 차례 마지막 반등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21이평선 일봉에서 봤을 때 21이평선까지 한 번은 올라와 주고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지금 이제 2017년도 리플 차트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 한 번의 상승 없이 그냥 빠질 수도 있겠다. 그냥 빠졌다가 그냥 이걸 깨고 내려왔다가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요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 68.9, 이 68.9를 깨고 그 다음에 뭐 121선에서 한 차례 이제 반등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시 68.9까지 저항이 돼서 저항을 맞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121선까지 한 번에 깨고 여기서 반등 나와서 다시 121선 저항 맞고 데드캣 바운스로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가 반등 없이 그냥 이제 꺾여서 내려올 수 있다. 주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한 차례 마지막 반등만 주고 그 다음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리플 차트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지금 이 121선,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이 121선 위에서 마감이 됐으면 이거 지금 리플 BTC 차트입니다. BTC 차트고 리플 BTC 차트고, 이 주황색은 비트코인 차트예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1선 BTC 차트에서 20일과 50일 골든 크로스 만들고
그 다음에 121선까지 붙여준 이후에 지금 이제 121선 위에 안착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121선에 종가가 안착했다 라고 하면 이제 오늘 큰 상승을 저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늘 아침 종가가 121선에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이제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우선 뭐 지난번에 그 박빌부님하고 사쿠라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거는 이제 10월 7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7일, 뭐 10월 10일 그쯤 해서 저는 이제 도미넌스도 10월 15일 전에는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 차트도 움직여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이 비트코인 차트 흐름과 이 리플 차트 흐름을 잘 이제 보세요. 지금 이제 기억을 해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두 개 안 열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여기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2017년도 지금 이제 3월 21일 이 정도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21선, 그러니까 골든 코러스 21과 51 골든 코러스 만들어 주고 121선 터치하고 흘러내렸죠. 흘러내리고 여기서 이제 121선을 종가상 넘어가서 마감을 합니다. 3월 22일에 마감하고 이렇게 상승해 줬는데, 그 전에 이제 흐름을 보면 리플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BTC에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121선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된다. 121선 종가 마감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200일 이평선과요, 200일 이평선과 36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시켜주고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이제 쉬죠. 쉬면서 2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20일과 200일이 골든 코러스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상승이 원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 뭐 물론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600원에서 700원 정도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한 400원 정도까지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와 주는 이제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 상승하기 전에 먼저 리플이 올라가 줍니다. 하루빨리. 그래서 송기봉님이 이제 의견이 이건데, 송기봉님이 리플 지금 BTC 차트 보니까 비트코인보다 하루 정도 빨리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 줬고, 2017년도 3월달도 그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플이 먼저 하루 빨리 이렇게 크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리플이 2배 상승해준다 라고 하면, 이 도미넌스가 여기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도미넌스가 급락이 먼저 나오고 급락 나온 이후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도미넌스가 올라와서 21이평선 올라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서 뭐 121선까지 빠지고 반등하든, 아니면 121선까지 깨고 반등을 하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는 아까 이제 보셨던 4시간 봉에서 보면 완전히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가 200과 360까지 데드 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오히려 이제 데드 크로스가 만들어질 때 한번 반등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리플이 120일선 안착하고 리플이 이제 200일선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이어서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리플은 쉬는 거죠. BTC 차트에서 이렇게 200일 이평선까지 쉽니다. 쉬고 그 이후 한 일주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예상해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그 알레시오 그분 의견으로 안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트코인들 지금 이제 그분처럼 비트코인 딱 모양만 본다라고 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 리플 BTC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 BTC 차트가 올라갈 수 있는, 바닥에서 바닥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할게요. 박빌부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물 좀 마실게요. 이제 리플 차트 의견을 주었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과 2번 시나리오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 주셨는데, 첫 번째 1번은 현재 위치를 주봉상 20주의평 아래에 있는 3월 13일 주봉으로 본다면 2017년에는 20주의평을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50주의평을 넘어서 윗꼬리를 달고 재차 20주의평 아래로 하락한다. 26에서 27% 조정을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8배가 넘는 폭등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70% 조정을 주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지금 이제 10월 7일 그 날짜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왠지 이 날짜가 이제 맞아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10월 7일, 10월 13일 딱 된다라고 하면 50주의평 라인인 6,000사토시까지 올라와 준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8배가 상승을 해서 5,000사토시 8배인 40,000사토시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28일, 11월 3일 스웰 직전에 70% 조정을 줘서 12,000사토시까지 조정을 주고, 이때 이제 40,000사토시에 매도한 거를 다시 12,000사토시에서 매수를 한다. 동일 개수로 재매수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이전 상승 하락 사이클에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때 일파가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희망 회로가 높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이제 의견을 줬고,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때 사토시 차트 이 첫 번째 목표 값 설정할 때 그 고점보다 좀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고점보다 좀 낮게 이제 올라왔었다, 처음 일파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 진행이 됐죠. 이때는 26% 조정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26%를 목표치로 본다라고 하면 18,000사토시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줬고, 그래서 이 26% 조정된 값으로 일파 상승을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제 봐주신 겁니다. 이를 감안하여 직전 고점 대비 일파의 높이를 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26% 정도가 된다. 이를 계산해 보면 18,000사토시고, 그래서 10월 7일, 10월 13일 4,450사토시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직전 고점의 26% 18,000사토시까지가 이제 일파 상승이 된다. 일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요. 7,000사토시까지 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1파는 일단 18,000사토시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7,000사토시까지 지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18,000사토시에 매도하고 7,000사토시에 다시 재매수하고 동일 개수로. 그래서 이게 스웰 전에 오히려 이제 빠진다라는 겁니다. 스웰 전에 빠지고 11월 4일에 빠지고 다시 이제 반등해서 56,000사토시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18,000사토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달러 차트로 봤을 때 약간 이제 가격이 저는 부족해 보여서 제가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 13,900달러를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아까 노팡님 의견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아래에서 쉬는 거고요. 제 의견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 아래에서 쉬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서 쉰다. 12,500, 11,100 위로 올라와서 이 박스 상단부에서 쉬는 그림으로 이 11,100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13,900 이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시간을 보내고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한 13,000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13,000달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아까 이제 박빌부님 의견대로 만약에 18,000사토시라고 하면 0.00018이거든요. 18. 이렇게 되면 이제 2.3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달러 차트에서 달러 차트 중반까지 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차트 중반까지 오려면 결국에 이제 사토시 가격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한 사토시 가격이 22,000사토시 이상 정도 돼줘야지 비트코인이 한 13,000달러 됐을 때 사토시가 22,000사토시 정도 돼야지. 이래도 이제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좀 더 올라가지고 사토시 가격도 조금 더 올라와서 22,000사토시가 아니라 한 뭐 23,000사토시 이 정도까지 와줘야지 달러 차트에서 전고점이 뭐 3.2달러, 3.3달러까지 맞아떨어지고, 이게 이제 사토시 차트와 그 리플 달러 차트가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그림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실제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서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필부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같이 봤고, 이제 박필부님은 현실적으로는 이한이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난번 또 이제 이상민님은 또 의견이 완전 또 달랐죠. 이상민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번에 올라올 때 역으로 전고점까지 한 번에 뛰어넘으면서 그러니까 뒤통수 때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전고점은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조정 안 주고 그냥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의견도 리플 차트 의견도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고점을 내가 예측하고 고점에서 다 매도를 때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분할로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18,000사토시든 24,000사토시든요. 여기서부터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고점 또는 20,000사토시 기준으로 한 30% 정도 물량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날라가면 나머지 물량 70%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좋은 거고,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30% 물량을 매도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우선 이제 강사래님이 이오스트론 퀀텀 차트 분석 및 매도 시점 예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오후 영상에서 저녁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그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다음으로 이제 그레이트 탑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레이트 탑님이 또 좋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지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작년 초부터 코인베이스 프로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외국에 계신가 봐요. 코인베이스 프로는 매매할 때 순간 현 시가로 매매해버리면 거래소의 수수료가 0.3%였고, 코인을 얼마에 매매하겠다고 값을 정해서 예약해서 매도를 이제 걸어두고 매매하면 거래 수수료가 없었다. 그래서 테이커 이렇게 내가 잡아먹는 매매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내가 메이커 그냥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면 수수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코인베이스 유저들은 거래세를 내는 직거래보다는 수수료가 없는 예약 매매를 많이 했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초에 비트가 3,000달러 후반이었을 때 코인베이스 프로가 거래세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공짜였던 예약 매매를 0.15%로 인상하겠다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인베이스 프로 애들이 이제 코인 값을 올리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요. 저는 코인베이스도 세력이랑 한통속이라고 보거든요. 세력돌만이나 앞잡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요. 거래세가 얼마간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비트가 상승하더니 결국에 6월에 13,800달러를 찍었고, 오늘 다시 공지가 떴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7일부터 날짜도 이제 기가 막히네요. 10월 7일. 이제 박빌부님이 리플 상승 이야기했던 날짜가 이제 10월 7일 그 사쿠라님하고요. 그래서 10월 7일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날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예약 매매와 현시가 거래세를 0.5%로 인상하겠다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거래세를 인상하는 걸까? 저번에는 2, 3주 전에 미리 공지를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뭔가 코인베이스 프로가 거래 수수료를 급하게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래세가 올라간다고 하니 기분이 씁쓸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한 달 안에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고요. 0.15%로 인상했을 때 약 14,000달러였으니 이번에는 0.5%니까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가지 않을까. 채널 4분의 3 지점, 그 3배 정도, 3배 이상 올렸으니까 4분의 3 지점이면 지금 이제 20만 달러입니다. 20만 달러. 저번에 0.15%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래세 문제로 컴플레인을 하며 바이낸스로 이동한다고 들었는데, 코인베이스 프로가 이런 걸 다 알면서도 1년에 2번이나 이렇게 과격하게 인상을 하려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의견 주셨고,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경험에서 나온 이제 좋은 내용을 써주셨고,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분석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작은 기다리님, 이정현님, 프리덤님, 우식님, 최부자TV님, 비에브님, 그리고 이제 비에브님은 코인베이스는 채굴자들 지원받는 거래소라 더욱 가능성 높다. 고고님도 써주셨고, 소시파다님도 좋은 내용 써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보시면 그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세를 수수료를 0.5%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이제 올렸을 때, 이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0.5%면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안 느낀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매매를 막 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의견 주셨던 것처럼 분명한 펌핑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펌핑이 적은 펌핑이 아니라 진짜 뭐 10배, 20배 이런 식의 펌핑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럴 때는 이 0.5% 수수료는 신경도 안 쓰고 수수료가 얼마든 됐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내가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파격적으로 0.5% 수수료 인상한 부분이 조만간에 진짜 큰 상승을 또 예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그레이트 탐님이 써주셔서 같이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지미 린님이 대망의 10월 곧 나올 성적표를 기다리니 마음이 마치 고3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리플님이 가면 좋고 안 가면 좀 더 기다리자 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기대가 또 크면 만약에 이제 10월 달에 진짜 저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차트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이때 실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하자라고 이제 리플님이 써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비선이움님이 암호화폐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 대부분이 10월 중순 전후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대부분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꼭 세력놈들이 반대로 가든지 일부러 횡보우지게 하고 10월은 그냥 넘기고 11월에 갈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까 그 알레시오 이분이 20만 구독자가 이제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구독자가 20만 명이고 좋아요도 이제 5천 좋아요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저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소수 의견에 가까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분 의견을 추종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시장을 좀 더 비관적으로 보거나 좀 더 이제 안 좋게 약간 좀 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시장에 충분히 많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비더니움님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뭐 예를 들어 도리도리님 영상을 본다거나 이렇게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 올라갈 것처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20만 구독자 전 세계적으로 20만 구독자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을 좀 더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정보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